최근 몇 년째 대한민국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가슴이 뛴다, 막 심장이 뛰는 그런 즐거움, 신남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아가 인문학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도서관. 이곳에선 올해 길 위의 인문학이 새롭게 신설한 고전인문학당이 진행 중인데요. 강사와 참여자가 함께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연속 심층 강좌로 동서양 고전을 모두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뭐 이거였을까? 아니야. 그 의문점이 있었던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 그 생각이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좋더라고. 이날 강의는 서양 고전 중에서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읽고 토론하는 강좌가 진행됐는데요. 무엇보다 토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강연을 하게 되면 참석자들이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강연자가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참가자들이 텍스트를 2번 집에서 읽고, 반드시 2번 읽고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해석적 질문을 던져가지고 회원들이 다양한 대답을 반드시 텍스트에서 찾아서 얘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흥미있어합니다. 플라톤의 국가 중에서도 제8권과 9권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지혜가 주는 즐거움, 그 다음에 승리가 주는 즐거움,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 즉 이익이 주는 즐거움, 이 셋 중에 이익을 탐하는, 이익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2가지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이익도 탐하는 걸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2가지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앞에서 이 2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사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와 기본적인 도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사람들 마음은 변화가 없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랄 때가 많아요.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플라톤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들음으로써 또 지역에 또 인문학 모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이걸 듣고 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주변으로 확산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신 교수님은 강의가 없는 날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시는데요. 신 교수님은 지혜를 쌓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바로 독서라며 읽으면 좋을 고전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향년,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제 이런 정도를 좀 읽었으면 좋겠고, 문학 작품으로는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또 스위프트의 글리버 여행기. 역사책으로는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투키디디스가 썼는 펠레포네소스 전쟁사. 그러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27년간 싸운 전쟁사. 이제 그런 걸 읽으면 현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당면하는 걸 해결하는데도 큰 시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 이날도 어김없이 강의실 안은 토론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나이가 이렇게 기가설적에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애를 구해주고 뭐 자기가 죽거나 희생을 당했을 적에 그런 행동을 보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를 이렇게 뛰어들어가 애를 밀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후자가 과연 도덕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좋은 일을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동기가 작용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함을 행동하는 오름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더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선함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신적인 영역에 가까운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선행을 했으면 이제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안심이 가잖아요, 그게 오히려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상황이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 습관이 작용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래. 복잡하거나 아주 다를 때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이 정의라는 게 진실한 건가?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진실한 거는 정의로운가? 이렇게 다시 번역을 볼 수 있고, 진실이 사실일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이 진실일까? 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런 예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충돌할 때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진리라는 건데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전 강의가 여기 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해서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이런 많은 토론식 수업을 해서 모든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고전 문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인류의 오래된 지혜가 담긴 시대를 초월한 고전 명서들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이 고전을 읽음으로써 당장 취업에 도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이 확 넓어져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힘은 전문적인 공부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지.